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개헌 얘기로 시끌시끌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주자를 놓고 또 여야 간의 신경전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여야가 서로 우리 후보라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형국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반기문 대선 주자 카드 띄우게 나서는데요. 정치권이 너무 앞서간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야가 반기문 총장을 놓고 서로 자기 대선 후보라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라디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부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영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말이죠. 얼마 네. 전에는 여당에서 무슨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거 아니냐 한참 그러더니 오늘은 또 야당이 말이죠. 반 총장의 측근들이 의사를 타진해 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예. 그동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 특히 그 친박계 중심으로 좀 이 반기문 대망론 이게 좀 불이 붙었었는데 그랬었죠. 예. 여기에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이 빵 한번 터트린 겁니다. 이 야권 대선 후보 여부를 타진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타진해 왔다. 타진해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또 뭐 누가 그랬느냐 이런 뭐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네티즌들 반응 의견들을 좀 보면요. 네. 이거 혹시 개헌론 잠재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네. 왜 뭐 자꾸 이렇게 들쑤시느냐. 뭐 박찬종, 안철수도 모자라 이제 반기문이냐 이제 이런 의견까지 있고요. 네. 또 여든 야든 지금 시점에서 현직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 흔드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권력에 미친 정치인들이 탐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댓글까지 있거든요. 네. 일단 정치인들이 너무 좀 앞서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탈북자 단체들이 그동안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앞으로는 비공개로 살포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하다가 뭐 갈등도 많이 빚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인지 향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지역민의 안전과 바람 방향 이런 걸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탈북 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인근 지역민들의 어떤 그 안전 이 문제가 가장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요. 네티즌들 뭐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인권운동 하시는 게 어떠시느냐 이렇게 좀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 왜 자꾸 남남 갈등 조장하고 연천 파주 주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이냐 결국 남북이 전쟁 나면 일본만 신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북한 자극하지 않고 뿌린다는데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냐 아예 북한 인권은 손 놓자는 거냐 북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통일시키고 싶지 않겠느냐 왜 진심을 왜곡하느냐 등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찬반 의견이 팽팽하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안타까운 뉴스가 있죠. 네. 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남겨주셨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인천 남구에 빌라에 살던 이모 씨 그리고 아내 김모 씨 또 이 씨의 딸도 함께 이렇게 숨져 있는 것을 그 이 씨의 딸 그 담임 교사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안에 보니까 연탄을 피워놓아서 질식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서가 더욱더 안타까웠는데 네. 그 엄마이죠. 이 엄마인 김 씨는 언제나 돈이 없다. 마이너스 인생이다. 마이너스는 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 추한 꼴 보기 전에 먼저 간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썼고요. 네. 그리고 그 딸은 엄마하고 같이 가겠다. 엄마와 나의 시신을 아빠가 잘 좀 부탁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아빠 말 잘 안 들어서 좀 미안하다. 이런 아이고. 내용이 참 착한 사람들인데요. 네. 네티즌은요. 이 유서 쓸 때 아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아이와 함께 죽음을 결심한 엄마는 또 얼마나 아팠을까. 또 유서를 본 아빠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겨 나갔을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댓글. 또 예전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한심하다는 생각도 먼저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좀 동감이 가는 댓글로는요. 네. 요즘은 큰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세상이 됐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과일 주스를 말이죠. 항암 효과가 있다고 속여가지고 무려 700억 원어치나 판매한 일당. 야, 대단한 일당이네요. 예, 붙잡혔죠? 정말 붙잡혔습니다. 이거 뭐 진짜 속인 것도 아니고 쏙인 건데. 네. 이 과일 주스를 뭐 난치병 치료에 아주 특효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 노인 등을 상대로 7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이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이제 적발이 된 거거든요. 뭐 아사이베리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또 망고스틴 원액 100%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주스였습니다. 그냥 주스. 그냥 주스였고요. 이걸 뭐 암세포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킨다. 네. 뭐 당뇨, 관절염, 노화 방지. 거의 어르신들 한두 개씩 앓고 있는 이런 거에 특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 원가 뭐 몇천 원도 안 되는 거를 뭐 한 7만 원, 8만 원씩 이렇게 부풀려. 뭐 구연산이니 뭐 잔탄검이니 뭐 식품 첨가물들이 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몸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가격에 노인들의 돈을 빼먹은 사람들. 네티즌들은요. 700억 원 사기쳐도 1, 2년 뒤면 풀려나서 또 다단계 대표를 할 텐데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정말 이거 공감 가는 또 댓글 하나가 있는데 네. 당신들이 부모한테 자주 전화하고 찾아뵙고 해봐라. 알아서 안 사드신다. 어르신들이 바보가 아니다. 효과 없는지 알지만 엄마 해주면서 기분 맞춰준 것에 대한 대가로 그냥 사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자식들의 네. 마음을 좀 후벼파는 이런 댓글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봄 단기 방학, 가을 단기 방학 이게 그렇습니다. 운영이 된다고요? 네, 지금까지 봄방학 하면 이제 2월에 보통 있었던 걸 봄방학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5월에 실시하는 봄방학, 진짜 봄방학인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에 또 가을에 하는 단기방학 이런 것들이 생겨날 예정인 아하. 겁니다. 한 대략 9일, 10일 요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학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기간 같은 것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네티즌들 반응 뭐 좋은 아이디어란 분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네. 이제 학원들이 이 봄, 가을 전지훈련 가듯이 학생들 열흘 동안 반쯤 죽여놓는 것 아니냐. 오히려 학원에서 예, 기숙학원처럼 이렇게 이제 간다는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또 부모들은 휴가 안 주고 아이들만 쉬면 이거 괜찮겠느냐 이런 걱정들. 또 차라리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늘리는 게 더 쉬는 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이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didn't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강상차 푸르지오 1510세대 대단지 한강상차 푸르지오 김포도시철도 예정으로 더 빠르게 전세대 59제곱미터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11월 오픈 예정 1577-8942 대우건설.
네, 여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서로 자기 대선 후보라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보십니까? 288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김칫국이지요. 떡 주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한 재선 주자가 없으니 서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7449님께서는 여든 야든 김칫국 마시지 말고 정치나 제발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발행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서로 자기 대선 후보라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렸는데요. 8426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군요. 일 잘하시는 분 명예롭게 사무총장님 맡을 수 있도록 김칫국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11월의 첫 주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자가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일대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장안교에서 중랑교, 월계 1교부터 수락 지하차도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의정부 가는 길은 군자교부터 중랑교로 지나 창동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원유대교부터 마포대교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전 청담부터 한강대교 구간 다시 마포대교 지나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 이후로도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단통법이라고 있죠. 이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불법 보조금 형식으로 10만 원대 아이폰 6가 출시되면서 이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관련 이래도 되는지요? 네, 오늘 정면 인터뷰 여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 간사분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 한 이슈에 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고요. 네, 먼저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요즘 그 아이폰 6 얘기 들으셨죠? 네네. 그거 무슨 일입니까? 이 아주 그냥 신생 불법 보조금 판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통법을 통해서 불법 보조금을 이제 그 말하자면 폐지하고 네.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한 3주는 잘 지켜져 왔죠. 예. 그러다가 아이폰 출시와 더불어서 이제 일부 이통사에서 법을 좀 어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단속에 들어갔는데 네. 항상 이 법을 아무리 시행하려고 해도 예. 일부에서 더 큰 매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편법 혹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번에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쪽에서 하면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다 따라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시장이 이런 식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 예. 오히려 더 그 영업의 시장이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모양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시장이 얼어붙은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국 불법 보조금을 못 주게 하면 그 불법 보조금을 못 준 것만큼 가격을 인하해서 소비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네.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제조가도 안 내리고 네. 또 통신 요금도 안 내리다 보니까 예. 과도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서 네. 이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급하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네. 또 이렇게 한번 물건을 팔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다 바로 잡아야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거 가격이나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근본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단말기 가격도요. 예. 여기에 지금 보조금까지 태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외국에 비해서 비싸고요. 네. 통신 요금도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고가 요금제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다른 외국의 그 소비자들에 비해서 꽤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낮춰야 예. 또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단말기도 사고 네. 또 통신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대기업들이 서로 담아버려가지고 네. 이 좀 아직 안 내리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요금 인가제가 있다면서요? 이 인가제는 이제 원래 목적은 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걸 막으려고 만든 인가제인데 그렇죠. 이 인가제가 효과가 없는 것이 그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그걸 막은 적이 없이 네. 100% 다 허락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인가제이긴 합니다만 예, 이제는 내려야 할 입장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가제를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쓰는 그런 인가제가 된다면 효과가 있는데 예. 신고한 걸 그대로 받아주면 인가제가 아니죠. 네. 신고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폐지한다고 그래서 요금 인하가 될 리는 없으니까 예. 오히려 이 요금 인가제를 활용해서 요금을 인하시키는 쪽의 인가제로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강압적으로 뭐 방통위 같은 데서 뭐 내려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부처가 단통법에 의해서 각 그 기업, 통신 관련 기업의 영업 그 보고를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정부는 안단 말이죠. 이 이동통신사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만나가지고 네. 아니 당신들이 지금 옛날에 주던 보조금 안 쓰고 지금 회사에 쟁여놨으니까 네. 그만큼 깎아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요금 제도를 좀 변화시켜서 네. 좀 인하를 좀 유도하는 인가제를 오히려 인하를 유도하는 인가제로 활용할 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안 하면 우리 이제 소비자들만 손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네네. 정치권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휴대폰 출고가도 낮추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고가가 네. 좀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네. 그 부풀려진 거를 상당히 할인해 주는 것처럼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상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공급가 공개하고 네. 또 그거 속에서 할인폭도 좀 합리적으로 정해서 네. 지금 적어도 외국의 소비자들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에서 네. 측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통신비 이렇게 많습니까?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거든요. 네? 너무 높죠. 네. 대한민국 OECD 국가에 비해서 지금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맨날 통신만 하고 삽니까?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대화를 좋아하고 네. 통신을 좀 많이 쓰는 나라긴 합니다. 예. 국회에서 뭐 좀 하세요, 좀.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네. 또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말이죠. 한두 가지 네네. 여쭤보겠는데 요새 이 반기문 현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한때 안철수 현상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아주 흥분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기문 현상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서요. 네. 좀 제3의 인물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열망이 있었죠. 그게 바람을 일으켰는데 예.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바람이 좀 꺼지면서 네. 이게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여당 쪽에서 말이죠. 새누리당 쪽에서
반기문 뭐 카드를 꺼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은 말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또 이 반기문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이번에 네. 그 동교동에 저 정대철 건너갑 상임고문이 반기문 총장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 네. 여권에서 그 이슈가 나온 다음에 반기문 총장께서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얼마 전에 우리 김한길 전 대표가 국감 때문에 뉴욕을 갔는데. 네. 그때도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예전에 이제 반기문 총장님과 친했던 뭐 지인들이 네. 나름대로 그런 이거 해보면 또 해볼만 하지 않냐 좋은 사람인데 이런 의견들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아니 뭐 정치권에 저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다시 들어오셔서 정치를 바꿔주시면 뭐 반가워할 일인데 네. 역시 이 문제는 본인의 권력 의지,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지 않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오히려 본인에게 누가 되는 얘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환영하시는 입장입니까? 저희로서야 세계적인 인물이 저희 네. 야당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아, 예. 어쨌든 본인이 아직 입장이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먼저 오파를 내는 건 네. 그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야권에도 지금 대선 주자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여권이 상대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뒤를 이을 네. 그런 카리스마 있는 후보가 좀 부족한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비 후보군들이 꽤 계신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자꾸 어디서 이제 꺼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좀 우리 능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아서 수권 체제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뿌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만큼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여야가 백가쟁명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기회에 오히려 이제 포스트 삼김, 네. 그 삼김 시대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치 그룹과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내는데 네. 여야가 다 같이 이렇게 분발했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개헌 얘기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개헌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네. 이번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뭐 개헌 특위 같은 거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개헌을 반대한다기보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 진영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네네. 이제 김무성 대표나 우리 야당의 이제 일부 중진들은 지금이 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예, 예, 거죠. 예. 그런데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의원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예. 적어도 여당이 그 합의된 목소리로 추진하지 않으면 네. 개헌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장 언제 하느냐는 떠나서 네. 개헌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시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앞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단통법을 좀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당은 좀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지켜보자 이런 거고요. 예. 야당은 이제 분리공시제라든가 예. 이런 각종의 제도적 대안을 추가로 도입해서 네. 이왕 이 제도를 시행한 김에 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제도를 더 보완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내실 겁니까? 이미 개정안은 내놨고요. 이미 내놨고. 네, 통과시키겠다.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더 필요한지는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단통법 시행된 지 한 달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아이폰 6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뭐 공짜다, 10만 원짜리였다, 또 됐다, 이런 얘기 나온 얘기도 아시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아, 불법 행위다. 그래서 그 방통위와 미래부가 이렇게 그 조사에 들어갔는데, 예. 조사에 들어가니까 또 저 법적인 처벌을 우려했던 대리점이나 대리점이나 그 판매점 같은 데서 네. 이미 판 것을 예.
다시 수소문해가지고 사관분들한테 도로 이제 또 돌려주고 이런 뭐 참 희한한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안 그래도 이제 한 달쯤 돼가면서 법이 초기에 혼란을 이제 잘 극복하고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그 법의 안착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이통사들 또 그 밑에 대리점 판매점들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를 해서 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동이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네. 이건 좌시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엄중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 또 그런 의지가 또 보이니까 네. 부랴부랴 또 이런 참 조치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법은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네. 옛날처럼 무슨 뭐 과징금만이나 때리고 과태료만 물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심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요? 예, 네. 이통사뿐만 아니고 대리점 판매점까지도 그 적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정부가 뭐 한 번 좀 단속한다고 그러면 숨었다가 다시 또 불법이 난무하고 하던 그런 시절은 이젠 갔다는 걸 인식을 하고 네.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강력하게 하면. 예, 이번 일이 사실은 처음 이제 돌출된 어떤 그 이상 현상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시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 되면 앞으로 특별한 돌출 요인이나 교란 요인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안심하고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 법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네. 어디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주목하면서 네. 모니터하다가 이상 조짐이 보이면 바로 네. 대응을 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예. 이 통신비를 깎아준다는 얘기인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건지 뭔지 몰라요. 하도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통신 요금을 내려라. 예.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통신비 요금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면서 첫째, 둘째 주에는 보조금이 옛날보다 적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부 혼란이 있었는데 3주 차부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비싼 단말기 고집하지 않고 왜냐하면 비싼 단말기 사면은 결국은 또 요금 비싸게 내게 돼 있거든요. 공가 요금에 가입하게 돼가지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중저가 중고폰 또 구입하시는 분 또 저가 요금제 가입하는 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또 이 법에 따라서 중저가나 자가폰들의 보조금이 또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통신사들도 가입비를 면제한다든지 순액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해서 요금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서비스 경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조사들도 몇몇 단말기에 대해서는 출고가를 인하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요게 좀 변수라서 긴장하고 봤는데 정부가 곧바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교란 요인은 없이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이 없으세요? 이 법이 안착이 되면은 별도의 제도 보완은 뭐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안착이 안 될 경우에 보완 조치로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때가 더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단말기법이 안착하는 것과는 별개로 통신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요금 인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하는 건 다른 정책적인 판단을 또 해볼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신 요금이 아주 비싸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물봉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가만 놔두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거고요. 통신 요금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 요인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통신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단통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통신요금 인하하기 위해서 통신요금하고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죠. 섞어가지고요.
단말기 비용 그 구입 비용을 줄이고 또 통신 요금도 그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네. 예, 이 법의 목적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 연결된 김에 말이죠. 예. 선거구 획정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이거 이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시죠? 오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맡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확정된 겁니까? 예, 오늘 혁신위에서는 이제 다수 의견으로 예. 현재 국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로 옮기고 아하. 그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에서 확정된 그 선거구 획정안을 네. 국회에서 결국 이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다수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당에서는 또 최고위원회의나 의총 거쳐야 되고 여야 간에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또 협상을 통해서 법률로 그렇죠.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정개특위에서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네요.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지지하면 네. 여야 할 것 없이 그 존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반기문 현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그게 친박계에서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들리더니 오늘은 또 야당의 의사를 타진해봤다 측근이 뭐 이런 얘기 보도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본인이 어쨌든 간에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가지고 2위 후보자하고 격차가 확 벌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좀 러브콜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아직 대선이 3년 이상 남았고, 예, 그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국가 지도자로서 좋은 자산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신다면은, 그건 국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또 선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추대할 용의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당원과 국민들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또 이분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지, 선거에 참여할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여론의 반응이 또 어떨지, 또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이제 검증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현재 지지도가 유지될지 그런 게 다 변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쳐야 또 우리 당원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지해야 후보가 될 기회가 오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혁신위원회에 있었다고 하셨죠? 여기 국회의원들 직무 유기하고 어쩌고 그러면 국민 소환할 수 있게끔 말이죠. 뭐 하는 국민 소환제라고 하는 건데 그거 논의하셨습니까? 오늘은 발제만 있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한 3시간 이상 토론을 했는데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토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는 발제만 있고 토론을 해서 결론은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 소환제 추진하실 것 같습니까? 야당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예,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단체장도 해당되지만은 잘못했을 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사처벌도 되고, 검거 이상 형 받으면 당연히 또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게 돼 있고. 그렇죠. 국회 안에서 아직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도 있고, 그것과 별개로 소환제를 둘 경우에 이 부작용만 없다면은 그것도 별도 제도로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보면은 이게 많이 채택이 지자체 단체장 경우에는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가 이게 본래 취지대로 안 되고 정치적 반대자가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서 자꾸 당선자를 흔드는 방편으로 이게 악용이 되니까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잘 동조를 안 해서 그런 법은 제도는 도입됐는데 생각만큼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가치. 평택 비전 푸르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네, 여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서로 자기 대선 후보라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는 것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4028번님께서는 반기문 총장님은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각자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직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4296번님께서는 이러다가 여야에서 서태지도 대통령 후보로 모셔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천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가 우물정 0945죠. 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